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세력탐험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죠. 네, 오늘 카네이션들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오늘은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많은 구간이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접해보셨던 해킹 사건의 이슈메이커, 네, 여기 보시는 SK텔레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이전에 세력탐험 영상 문자 먼저 받기 010-3964-698354로 구독 남겨주세요. 자, 제가 SK텔레콤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SK텔레콤이 최근에 해킹 이슈가 있었잖아요. 해킹 이슈가 일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58,000원에서 네, 53,000원대까지 좀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내가 이 SK텔레콤을 투자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냐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내가 지금 SK텔레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이슈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여러 번 반복됐었던 일들이죠. 반복됐었던 일인데 기술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회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명 악재는 맞다. 악재는 맞지만 어떤 거다? 단기 악재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무한공항 사건이 있었죠. 무한공항 사건이 있어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세월호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에 뭐가 있었죠?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까지 내 머릿속을 뇌리에 각인이 되어서 매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지금도 언론사들 보면은 이 SK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나타낸 거는 맞아요. 우려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많이 털렸다. 테무나 알리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 다 유출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 과거에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투명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실명제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 뭐냐면 대비하지 못했던 외국 자금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사실 IMF가 온 거거든요. 근데 1급수에서는 생물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존하면서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너무 갑자기 진행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치고는 우리가 지금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정규직이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IMF 때 정규직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마찬가지예요. 이때 많은 기업들의 지분이 어떻게 됐죠? 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IMF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들은 무엇을 쌓았죠? 유보율을 쌓았어요. 유보율을 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근로자의 급여는 많이 올라갔나요? 많이 안 올라갔죠. 사실 지금 MZ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해서 우리 때는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은 하긴 하거든요.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 꿈이 있었어요. 꿈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을 잡아서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장군 운전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때 당시에 이제 중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공부대에 나왔어요. 항공부대는 위험수당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조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한 지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30년 전에 받았던 월급하고 지금하고 받는 월급하고 사실 차이가 없다. 뭐 금액적으로는 그때 거의 뭐 2배 이상 받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하고 4대 보험을 떼면 그때하고 받는 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이 20대, 30대들이 공감하기에는 이 세상을 지금 월급을 받고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연도 졸업생 중에 취업한 사람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네, 이 얘기가 지금 약간 샜는데 교점은 뭐냐면, 네,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악재다. 단기 악재고 재료가 소멸이 되고 사과하고 과징금 먹고 이러면 주가는 다시 본연의 자리로 회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 기술적으로 제가 기술적으로 왜가 Y죠. 네. 왜 주가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력 탐험은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격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주가라는 거가 사실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자리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시점, 네, 여기 1번과 3번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드리고 여기 2번 그리고 여기 4번 자리에서 매도 타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먹어서 만약에 20%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저희처럼 추세와 괴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00% 이상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게 추세 매매와 괴리율 매매의 장점입니다. 자, 반대로 여기까지는 사실 정배열이거든요. 정배열인데 정배열이 아니고 이렇게 이평선 아래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진 않잖아요. 일정 시점에서 떨어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괴리 또는 이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주고 다시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흘렀을 때 매수를 해주고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에도 다른 분들은 뭐 20%에서 30%의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50%, 10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제일 좋은 거는 추세 매매가 중요한데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주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줬을 때에는 그 안에서 이러한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에도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주고 그 안에서 이러한 파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파동들이 단순히 투자 심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심리라는 건 결국 이 이평선, 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요. 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에 입문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크게 3개 정도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거든요. 3개 정도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평선입니다. 두 번째가 거래량이에요. 세 번째가 이평선, 거래량, 그 다음에 캔들의 위치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포지션을 잡았을 때 주가는 올라가거나 반대로 하락하면서 매수의 심리나 매도의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매수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괴리율, 그 다음에 이격, 그 다음에 추세 매매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이러한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서 매도까지 이러한 패턴으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 남겨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지수잖아요.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성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FOMC라든지 트럼프의 어떠한 돌발 발언으로도 주가가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글로벌 이슈가 있었을 때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요. 내가 가진 포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방향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 남겨주시면은 알림 신청이 되면서 우리가 찍는 영상이나 문자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제가 항상 주식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데 최근 거를 연결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서 기준점 여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죠. 하고 두 번째로는 파동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여기에서 추세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고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이거를 보시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기준선이라는 게 생겨요. 즉 뭐냐면 2024년 12월 달까지는 기준선이 어디였어요? 여기에요. 이 파란색 선. 62평선이 기준선이 되는구나. 즉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62평선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맞는 종목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25년 들어서 최고점 61,9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이유는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유는 그거죠. 배당금. 네, 주식 배당금 관련된 이슈로 해서 2월 달에 배당금을 받으니까 여기 보면 2025년 2월 11일 이사해서 2024년 기말 배당금 1,050원씩 금년 2월 28일 날 제가 배당금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배당금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해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25년 2월달 기준으로 해서는 뭐가 발생했어요? 62평선 기준이 아닌 122평선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62평선으로 나는 매매를 한다, 뭐 22평선으로 매매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이 주식이라는 거는 트렌드가 바뀌어요. 우리도 옷 스타일 트렌드가 바뀌듯이 세력이 올리고 내리는 것도 트렌드에 따라 바뀝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부를 하잖아요. 유행이 되면 어떤 시점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90%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차게 되면은 설사 아무리 좋은 호재라고 해도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일반적이고요. 반대로 아무리 악재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수급, 손절된 물량이 많으면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 매매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퀀텀 매매 특징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뭐 매달 둘째 주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게 또 최근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매주 월요일 날 정산을 한다. 뭐 그게 2년 전부터인가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월요일 날 주가 변동폭이 크게 작용하는 날이 다수 발생을 했어요. 그건 선물 시장에서 파생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기준선이 어디가 됐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120선 수렴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됐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정확히 헤드 앤 숄더가 나왔죠. 그쵸? 헤드 앤 숄더가 이렇게 나왔죠. 네, 여기 나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에서 돌파를 시도했다가 어때요? 저항을 맞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어차피 유심카드 이슈가 아니었어도 잘 들으세요. 유심카드 이슈가 아니었어도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내려오는 자리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다만 여기 이 자리 55,000원까지 빠져야 되는 자리인데
유심칩 이슈로 어디까지 빠졌어요? 53,000원까지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악재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죠? 여기에 대규모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325만이라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4월 29일, 그 다음날 4월 30일, 다음 5월 2일까지 뭐가 발생했어요? 매수세 흐름이 이어졌잖아요. 매수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매도세 하루 발생하고 나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고점에서 아래로 공을 떨어뜨리면 맨 처음에는 파동폭이 어때요? 공을 여기에서 여기서 떠는 파동폭이 크죠? 그러면서 탄성을 잃으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 파동폭이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땅에 닿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크게 변동폭이 여기까지 찍었다가 반등을 했어요. 이게 테니스 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찍었다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다시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고 다시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죠. 자, 변동폭이 어때요? 점점점 축소가 되죠. 그러면 투자 심리에서 여길 뭐라고 하냐? 아, 앞으로 주가가 이 자리는 바닥이라고 판단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많이 빠져봐야 1,000원, 2,000원 변동폭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자리는 뭐다?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다. 아, 충분히 재료가 방영됐고 단기악재가 작용이 됐으니 지금부터는 주가가 정상을 회복하겠구나. 어디까지? 최초 장대 음봉이 나온 시점 어디예요?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나서 여기에서 목표가를 잡은 투자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 55,000원까지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꺾여가지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2차 파동 지점인 지점이 어디예요? 57,000원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까지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 이걸 혼자 투자하시게 되면 일일이 거래량, 그 다음에 세력들의 유통 물량 계산해서 대주주 지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기본적으로 20분, 30분이 걸려요. 하지만 저희는 매일 차트를 2,000개를 돌려보고 그 중에서 수급 좋은 종목들 거래량, 유통 물량수 계산하고 시가총액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차트 하나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에서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20분, 30분 공부해서 한 종목 겨우 찾아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드리는 종목들 매수해서 매도까지 그리고 신호까지 구독자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이 영상을 보고 한번 매수해서 매도까지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나도 문자로 한번 그러한 알림 문자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력탐험 영상 문자 받기 010-3969-8354로 구독 남겨주시면 알림 신청이 되어서 기존의 구독자분들 문자 드리듯이 매수해서 매도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해서 55,000원 먹을 건지 아니면 57,000원까지 먹을 건지 아니면 59,000원까지 추세가 올라올 때까지 드실 건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3969번 8354번으로 구독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